고대인의 기술이 여러분에게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저는 사회에 숨겨진 33가지 규칙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규칙들을 숙지하면 지름길을 택하여 인생에서 더 빨리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상류층과 하류층, 왜 다를까? 왜 상류층에서는 모든 사람이 서로를 돕지만 하류층에서는 사람들이 서로를 짓밟을까요? 상류층의 사람들은 상대방이 매우 강하고 실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가 감히 그들을 짓밟는다면 틀림없이 그에 상응하는 방역을 받을 것이고 제가 그 보복을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서로 돕고 협력하는 것이 상생을 가져옵니다. 반면에 하류층에서는 사람들이 서로를 짓밟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사람을 짓밟아도 상대방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수준이고 서로를 잘 알며 특별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빠르게 발전하는 비결, 은둔 모드. 평범한 사람이 빠르게 발전하는 방법은 은둔 모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조용한 집을 찾으세요. 긴급 연락처를 제외하고는 외부 세계와의 모든 연락을 끊으세요. 정말 단순하게 살면서 모든 시간을 생각하고 자료를 찾는 데 할애하고 자신을 가장 혼란스럽게 만드는 문제, 즉 가장 해결하고 싶은 문제에만 집중하세요. 이 은둔 모드는 한두 달만으로도 3년에서 5년 동안 모호하게 사는 것과 같은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은둔 모드를 꾸준히 실천하면 매번 큰 돌파구를 가져올 것입니다.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할 때도 이 모드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는 어떠한 방해도 없는 곳에서 자신을 격리시켰습니다. 매번 은둔 기간은 일주일에서 2주일 동안 지속되었고 매번 중요한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세대 간 이어달리기, 이것을 읽고 나면 더 이상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조부모가 시골에서 굳건히 서야 당신의 아버지가 도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도시에서 굳건히 서야 당신이 성에 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성에서 굳건히 서야 당신의 아들이 대도시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대도시에서 굳건히 서야 당신의 손자가 더 큰 목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모든 세대는 이어달리기이며 모든 세대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식을 키우는 것은 일찍 은퇴하거나 노년에 자식에게 의지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부모 또한 영원한 안식처가 아닙니다. 좋은 가정은 세대 간의 공명입니다. 한 세대가 축적하여 다음 세대가 더 나은 기반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귀족 가문은 최소 3세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다루는 기술, 약점을 품고 장점을 보는 것. 다른 사람의 약점을 마음속에 간직하되 명확히 이해하고 오직 다른 사람의 장점만을 보십시오. 만약 단점만 본다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점만 본다면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활용할 줄 아는 것이 사람을 다루는 최고의 경지입니다. 부모는 모범이 되어야 하며 자식에게 지나치게 요구하지 말라. 자식들이 용처럼 변하여 가정을 변화시키기를 지나치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가정을 변화시키려면 자식들에게 좋은 출발점을 제공해야 합니다. 나이가 많아져서도 공부를 싫어하고 삶이 혼란스럽고 일이 뒤죽박죽이며 자식에게 인내심이 없어 학습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 하늘과 땅을 탓하지 마십시오. 자식의 정신을 해치거나 심지어 폭력으로 위협하여 공부를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반대로 살아가며 자신은 좋은 모범이 되지 못하면서도 자식에게 지나치게 요구합니다. 올바른 순서는 부모가 먼저 노력하여 성공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성공을 이루면 자식들은 약간의 노력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의 90%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가 성공하지 못한다면 자식들은 평생 노력하더라도 가난한 지역을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운명을 바꾸는 방법. 첫째는 운명, 둘째는 행운, 셋째는 풍수, 넷째는 덕을 쌓는 것, 다섯째는 책을 읽는 것, 여섯째는 명성, 일곱째는 관상, 여덟째는 정신, 아홉째는 귀인을 만나는 것,
10째는 양생, 11째는 배우자와 직업을 선택하는 것, 12째는 위험을 피하는 것, 13째는 원망 없이 고난을 견디는 것, 14째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선행을 베푸는 것입니다. 위 순서를 거꾸로 읽어보세요. 그것이 바로 운명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옛사람들은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그 자리에 멈춰 있을 뿐. 당신은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지 컴퓨터 캐릭터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은 많은 자율의식이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나고, 배우고, 일하고, 가정을 이루고, 죽는다는 순환고리에 휘말려 여러 세대에 걸쳐 반복됩니다. 그들은 한 장소에 고정되어 평생 한 가지 일을 할 것입니다. 그들의 반복되는 주기는 세상의 기본적인 운영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자율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청년기에 깨어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습니다. 깨어난 후에는 장소와 사고의 모든 장벽을 허물고 자유롭게 어디든 활보하며 정해진 사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새 장에 갇힌 새는 영원히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자율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스스로 깨어나며 그것은 갑작스럽게 일어납니다. 이 세상의 비밀에 대해 컴퓨터 캐릭터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러한 원리를 이해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권력 찾기, 새로운 환경에 도착할 때마다 핵심 권력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과 그 주변 사람들에게 접근할 모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몇 가지 작은 기술을 사용하여 그들의 주의를 끌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러한 인식이 없다면 발전 방향을 알지 못하고 그저 열심히 일하기만 할 뿐 방향을 선택하는 방법을 몰라 많은 시간과 기회를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핵심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과 거리를 둔다면 잊혀지고 소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능력은 당신의 한계이지만 유능한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다면 당신의 한계는 매우 높아질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과도한 기대를 걸지 말라. 그 누구에게도 지나치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본성이 선량하다고 믿는다면 평생을 고통받을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선량하다고 믿지 않는다면 평생을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논쟁이 있을 때 이익이 클수록 인간의 본질을 더욱 명확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십시오. 당신에게 가치가 없는데 사랑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당신과 타인 모두에게 족쇄가 될 뿐입니다. 당신의 주머니가 텅 비었는데도 도덕, 양심, 체면을 핑계 삼는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짓일 뿐입니다. 돈은 당신의 능력을 결정하고 당신에 대한 타인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당신이 충분히 강해지면 세상은 당신에게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발전과 경력을 포기하고 삶을 낭비한 다음 배우자나 상사가 당신을 버린 것을 탓한다면 그것은 약자의 행동일 뿐입니다. 당신을 해치려 할 때 다른 사람들이 결과를 고려하도록 당신은 더 뛰어나야 합니다. 출신과 관계. 당신의 출신은 삶의 처음 20년만을 결정하지만 당신 주변의 관계는 당신의 전체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당신이 자주 어울리는 5명의 평균 수입이 바로 당신의 수입입니다. 당신은 직접 배를 만들어 강을 건너는 대신 다른 사람의 지식, 자원, 경험을 빌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배를 빌려 건너가세요. 밤에 풀을 먹지 않는 말은 살찌지 않습니다. 밖에 재물이 없는 사람은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유능한 사람을 따라잡고 그들을 바싹 따른다면 2년 안에 당신의 삶은 변하여 생계를 걱정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낮은 곳에서 시작하여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진실입니다. 대인관계의 기술. 대인관계의 기술은 인간 본성을 꿰뚫어보고 인간의 약점을 이해한 다음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익을 활용하거나 이용하는 것입니다. 첫째, 은혜는 적게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야 합니다. 은혜를 베풀 때는 적게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야 사람들이 항상 당신의 선의를 기억할 것입니다. 만약 너무 큰 은혜로 시작해서 점차 줄여나가면 사람들은 당신의 은혜를 점차 잊을 것입니다. 둘째, 위신은 엄격함에서 시작하여 관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위신을 세우려면 엄격함으로 시작하여 점차 완화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을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할 것입니다. 만약 관용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엄격해지면 사람들은 당신의 냉담함만을 미워할 것입니다. 셋째, 은혜와 위신은 너무 자주 베풀거나 나타내지 않아야 합니다. 욕망은 끝없는 구렁텅이이고 습관은 경계 없는 바다입니다. 은혜를 베풀든 위신을 세우든 당신은 빈도와 횟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너무 많은 은혜를 베풀면 사람들이 의존적인 습관을 형성하기 쉽고 일단 멈추면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너무 자주 권위를 나타내면 권력이 약화되어 다른 사람들이 불만을 품기 쉽습니다. 창의성에 대하여 자신이 창의적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지식이 부족하고 어리석습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창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다면 이미 노벨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창의적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이미 오래전에 선인들에 의해 생각되고 기록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스스로 창의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지식이 부족하고 다른 사람의 어떤 혁신도 접해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선인들의 성과로부터 배우고 다른 사람의 경험을 바탕으로 모방하고 참고하며 사소하게 개선합니다. 지식과 경험의 축적이 없다면 완전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당신이 어떤 문제, 분야 또는 산업에 대해 깊이 있고 포괄적으로 연구할 때에만 비로소 작은 개선을 이루고 차이를 만들어낼 영감을 얻을 기회가 생깁니다. 더 나아가 창의성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실제 문제를 해결하거나 사람들의 절실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통찰력 있는 사람은 돈벌이의 핵심을 안다. 통찰력 있는 사람은 돈 버는 것의 핵심이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교환하는 것임을 명확히 이해합니다. 돈의 기능은 순환이라는 것을 알고 돈이 움직이면 벌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돈이 도구이자 에너지이며 자원이고 선물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시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시간은 생명입니다. 의미 있는 일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을 아십시오. 문제의 본질을 보고 규칙에 따라 행동하면 본질과 규칙을 기반으로 한 방법론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사회의 규칙과 인간 본성의 진실을 꿰뚫어 본 사람은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구속된다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그것을 따르면 삶은 순조롭고 번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전하면 많은 어려움과 고난에 직면할 것입니다. 정진하면 깨어난다. 자신에게 집중하고 끊임없이 정진할수록 당신은 점점 더 또렷해질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에너지는 정화 단계에 들어설 것입니다. 1년에서 2년 안에 당신은 새로운 계단을 오르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작별을 고하며 마음속으로 많은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운세는 종종 너무 많은 오염된 자기장에 둘러싸여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운세가 역전되면 당신은 자동으로 부정적이고 말 많은 사람들을 멀리하게 될 것이고 문제들도 자연스럽게 당신에게서 멀어질 것입니다. 일단 해로운 것들을 정화하면 당신의 안색과 기색이 훨씬 좋아질 것이고 삶은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긍정적인 순환이 시작될 것입니다. 진흙탕에서 벗어나 본 사람들만이 평범한 삶이 어떤 것인지 진정으로 이해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인식의 대가를 치른다. 아인슈타인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 자체에 갇히지 말고 문제보다 더 높은 단계에 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인식이 향상될 때 우리가 해답을 찾은 것이 아니라 문제가 사라진 것입니다. 높은 인식을 가진 사람은 매 순간이 돈과 같은 가치를 가집니다. 그들은 무의미한 내부 투쟁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항상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습니다. 해결할 수 없다면 놓아버리고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발전과 관련된 문제들은 발전 과정에서 해결될 것입니다. 낮은 인식을 가진 사람은 매 순간이 불안이며 항상 무의미한 내부 투쟁을 벌여 자신의 삶을 완전히 비극으로 만듭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인식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성장은 자신의 인식에 도전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삶에는 수련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명함이고 다른 하나는 어리석음입니다. 방향을 선택할 때는 충분히 현명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계획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선택이 맹목적으로 일하는 것보다 항상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방향을 선택한 후에는 자신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어떤 외부 요인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끈기 있게 실행하며 결과에 대해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잊고 오직 실행에만 집중하십시오. 너무 현명한 사람들은 몇 번 시도해도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포기하기 쉽습니다. 반면에 너무 어리석은 사람들은 방향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잘못된 길에서 어리석은 일들을 열심히 합니다. 마치 청나라의 의화단 군대가 칼과 창으로 제국주의 국가들의 총탄에 맞선 것과 같습니다. 결국 그들은 상대방에게 닿지도 못하고 완전히 전멸했습니다. 모든 실패는 잘못된 지식을 배우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큰 포부는 운명을 필요로 한다. 사람이 큰 포부를 가지고 있지만 운명이 없다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항상 귀인을 만나거나 자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천시, 지리, 인화가 따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 과감하게 실행하고 이익을 추구하십시오. 그러나 때가 지나면 아무리 똑똑해도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때가 맞지 않을 때 게으르거나 신념을 포기하지 말고 그 여가 시간을 활용하여 특정 분야의 지식을 쌓으세요. 충분히 쌓이면 지식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실천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여전히 지식에 불과합니다. 기회가 없을 때는 지식을 쌓고 책을 읽고 강좌에 참여하고 전문가에게 배우는 데 집중하세요. 때가 오기를 인내심 있게 기다리세요. 다른 사람에게 나쁜 짓을 할 기회를 주지 마라.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돈을 빌리러 왔을 때 우리는 그들을 가엾게 여겨 돈을 빌려줍니다. 그들은 감사하다고 연신 말하지만 반년 후 돈을 갚으라고 하자 전화기를 끄고 카톡을 차단합니다. 당신은 이것이 우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전에는 그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우리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에게 나쁜 짓을 할 기회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유능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나쁜 짓을 할 기회를 거의 주지 않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해야 한다면 늦게 하는 것보다 일찍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은 솔직하게 돈이 생기면 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상대방은 즉시 이해하고 둘 다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쁜 사람이 너무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우리를 계산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순응해야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둘째, 사람들과 어울리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종종 그저 만족시키려 노력하고 불쾌하게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첨하고 칭찬하고 타협하고 겸손하고 공공장소에서 머리를 숙이며 술을 권하고 차문을 열어주며 복장과 예의를 신경 씁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참아내고 자신의 기질을 억누릅니다. 이것이 사람들과 어울리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단지 기본적인 예의일 뿐이며 삶의 현실에 맞서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대인관계는 자신의 강점을 분석하고 자신의 장점을 찾아 끊임없이 향상시키는 데 기반해야 합니다. 적합한 사람을 선택하고 부적합한 사람을 배제하기 위해 자신만의 원칙과 한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여 자원을 교환하도록 하십시오. 당신에게 진정한 능력이 없을 때 자신을 낮추고 참고 양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존경하지 않게 만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일찍 분투해야 한다.
20살이 넘어서도 열심히 일하고 돈 버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꾸준히 일하는 즐거움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점차 게으르고 놀기 좋아하며 편안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천천히 살고 평온하게 살라고 조언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마십시오. 이들은 종종 삶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발전하지 말라고 설득할 이유를 찾거나 청년들이 열정을 잃고 일찍 소수에게 노동력을 착취당하도록 유도하여 젊음을 낭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효과적으로 돈을 버는 활동을 사랑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겨우 하루를 살아가는데 급급한 가짜 편안한 삶을 살지 마십시오. 가족을 부양하고 친구를 사귀고 자신과 가족의 정신 건강을 돌보는 이 모든 것이 돈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당신이 한 달에 몇백만 동만 번다면 이 삶을 앞으로 10년, 20년 더 견딜 수 있을까요? 당신의 인생이 그렇게 하찮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일에, 경력에 집중하고 열정적으로 일하며 절대적인 힘을 축적하고 끊임없이 가치를 창출하고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고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돈을 벌어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십시오. 돈이 있는 사람만이 삶을 즐기고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계좌 잔고를 보면 당신의 가족이 당신의 보살핌을 필요로 하기에 당신이 일하고 경력을 쌓고 돈을 벌어야 한다는 현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사람은 좋은 상태와 건강한 정신을 가져야 한다. 사람의 심리는 보통 그가 겪었던 시련의 정도와 일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성공하는 것은 그들이 나쁜 사람들을 만난 적이 없거나 뜻을 같이 하는 동료나 친구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념은 온전하고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으며 많은 성과를 달성하여 그들의 삶은 항상 빛날 것입니다. 하지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사람들은 극히 소수만이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나쁜 회사, 나쁜 상사, 나쁜 부모 또는 나쁜 파트너를 만나면 그들은 극복하고 소화하며 재건하기 위해 엄청난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다. 오직 엄청나게 강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만이 완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은 깊은 상처를 입을 것입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영원히 순진하거나 수많은 시련을 극복했지만 다시 젊고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항상 생존자들의 행운에 대한 왜곡된 현상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누구도 경시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단순히 그들보다 운이 좋았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보다 못한 사람들이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성장은 단순히 듣고 이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진정한 성장은 단순히 강의를 이해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듣고 이해하는 학습에서 생각하는 학습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적용하는 학습으로 전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성장은 당신이 뛰어난 네트워크에 진입하여 올바른 사람들과 적절한 지식으로부터 배우고 거기에 많은 연습 시간을 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습에 10%의 시간을 할애하고 연습에 90%의 시간을 할애하십시오. 종종 사람과 사람 사이의 차이는 지식을 행동으로 전환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강의를 들은 후 즉시 사업을 시작하여 수백만 동을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수년간 공부해도 지식을 돈으로 바꾸지 못하고 자신에게만 감동할 뿐 결과로 자신의 발전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노력이 진정으로 효과가 있었는지 평가하기 위해 진전을 사용하지 않으며 결국 자신이 시장에서 어떻게 도태되었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지 않다. 인간 간의 경쟁은 한 세대의 경쟁이 아니라 여러 세대의 경쟁입니다. 다른 사람의 조부모와 부모가 젊었을 때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당신은 무엇을 했는지 보십시오. 왜 평등을 요구해야 합니까? 여러 세대에 걸쳐 노력을 축적하고 충분한 자원을 모아야만 한 세대의 부흥을 이룰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각 세대가 거의 제로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가정은 오랜 세월 축적되어 폭발적으로 성장하지만 당신의 각 세대는 물려줄 축적된 것이 거의 없으므로 자식들이 사회의 최하층에서부터 헤매야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으로 다른 사람들과 경쟁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면서 자식들은 스스로 복을 타고났다고 말하는 자들은 모두 무책임한 자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자식들은 어릴 때부터 어떤 교육과 사상을 접했고 당신의 자식들은 어떤 것들을 접하고 있습니까? 미친 자본 게임에 대하여 베트남의 쯔엉미란의 반 틴팟 그룹이 있다면 중국 허난성에는 신푸 그룹의 지배자인 루이가 있습니다. 왜 그가 똑똑하다고 여겨질까요? 그가 6개의 농촌은행을 설립했지만 어떤 은행에서도 루이의 이름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신푸 허난의 주주 명부에도 그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꼭두각시 주주와 지분 대리인을 절대적인 수준으로 활용했습니다. 더 깊이 조사해보니 그가 10개 이상의 농촌은행에 몰래 참여하고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왜 그가 똑똑하다고 말할까요? 그는 인터넷을 활용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이두, 징동, 샤오미와 같은 인터넷 기업들의 대출 플랫폼을 활용하여 원래는 지역 자금만 조달할 수 있었던 농촌 은행들이 미친 듯이 확장되었고 피해를 본 사람들의 수는 수만 명에 달했습니다. 왜 그가 똑똑하다고 말할까요? 그는 관계를 맺는데 매우 능숙하고 대담하기로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29세에 그는 란베이 고속도로 프로젝트를 따냈습니다. 그 후 여러 농촌 은행을 통제했습니다. 이를 위해 혼자서는 할 수 없었고 그는 거대한 관계망을 구축해야 했습니다. 왜 그가 똑똑하다고 말할까요? 그는 오늘을 미리 내다봤기 때문입니다. 그의 국적은 일찍이 지중해의 작은 섬나라이자 영국 연방 소속이자 유럽연합 회원국인 키프로스로 변경되었습니다. 그의 여권은 전 세계 171개 국가 및 지역에서 비자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농촌 은행들이 공식적으로 파산하기 전에 그는 성공적으로 미국으로 도피했으며 현재 중국과 미국 간에는 범죄인 인도 협정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질문은 돈을 회수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돈이 어떻게 분류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예금으로 간주된다면 예금에는 보험제도가 있어 최대 10억 동 이상까지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금으로 정의되지 않는다면 20대에서 30대 젊은이들은 자신의 인식을 완성해야 한다. 자신의 인식을 완성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만의 법칙과 진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오직 핵심 법칙과 방법론만을 연구하십시오. 나머지 모든 것은 환상일 뿐입니다. 진정한 가치가 없는 배움은 무익할 뿐만 아니라 쉽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진리는 한 문장으로 충분하지만 허황된 것들은 수만 페이지의 책으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 전쟁의 본질은 자원 탈취입니다. 사랑의 본질은 만족과 소유입니다. 인간의 본질은 생존 욕구입니다. 사업의 본질은 등가 교환입니다. 돈의 본질은 가치입니다. 관계의 본질은 상호 이용입니다. 우리는 현상을 통해 본질을 꿰뚫어 보고 핵심 요소에 집중하여 중요한 것을 파악해야 합니다. 왜 함부로 남에게 지식을 가르쳐서는 안 되는가?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분불개, 불비불발, 거이루 불이사무, 반즉불복이야. 즉, 배우는 자가 스스로 깨우치려 노력하지 않는데도 이해하지 못한다면 가르치지 마라. 아직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여 완전하게 표현할 수 없다면 인도하지 마라. 이는 사람들이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데도 이해하지 못한다면 가르치지 말라는 의미이다.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고 완전하게 표현할 수 없다면 깨우쳐 주지 마라. 만약 당신이 한 가지를 가르쳐 주어도 그들이 거기서 다른 3가지를 유추해내지 못한다면 더 이상 가르치지 마라. 배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추론 능력과 자기 사유 능력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이 2가지 기술이 없으며 또한 학습에 대한 주도성도 없습니다. 당신이 가르쳐도 그들은 배우지 않거나 배우더라도 적용할 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양측 모두에게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완전히 변화할 수 있는 사람들. 완전히 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인식의 모든 한계를 허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계를 허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신을 부수고 재건해야 합니다. 사실, 당신 머릿속의 생각들은 완전히 당신의 것이 아니라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머릿속에 심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같은 계층의 생각만을 받아들이고 그 계층의 운명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주변 사람들의 복사판입니다. 계층 한계를 허무는 핵심은 당신의 사고 속 제약들을 깨부수고 낮은 계층의 사상들을 제거한 다음 상류층의 사고방식을 이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래된 생각과 다른 사상에 직면하면 가장 먼저 거부하고 반대하며 심지어 비난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자신의 오래된 사상을 부정할 때에만 사회 계층의 사고 장벽을 허물 기회가 생깁니다. 이 과정이 바로 사상의 해방입니다. 영혼이란 무엇인가? 영혼이란 진정성, 이해력, 삶의 경험, 용기, 날카로운 시선, 눈 속의 근심, 인내, 해박한 지식, 고독한 모습, 그리고 빠른 사고입니다. 이러한 훌륭한 자질들이 한 인간의 영혼이며 당신은 그것들을 볼 수 없지만 오직 느낄 수 있습니다. 영혼이 움직일 때 자연스럽게 사랑이 생겨납니다. 매력적인 인격이란 무엇인가?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은 큰 인격적 매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매우 강한 에너지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 곁에 있으면 편안함을 느끼고 당신의 에너지가 자동으로 순환됩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공감 능력이 풍부하며 항상 당신을 이해하고 인정합니다. 동시에 당신이 더 나은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겪었거나 겪지 않은 일들을 그들은 거의 다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환경에 동화될 것이다. 만약 당신이 낮은 사상과 인식을 가진 환경에 있다면 당신은 동화될 것입니다. 당신이 접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인식과 사상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사상과 인식은 전염성이 있어서 당신의 잠재의식에 스며들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의식을 점차 변화시킬 것입니다. 질 낮은 사상과 인식을 가진 사람들을 경계하십시오. 우리는 그들을 겨냥하거나 개인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상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친근하게 대하지만 인식과 사상에 대해서는 극도로 신중해야 합니다. 당신이 잠재의식에 주입하는 정보는 당신의 뇌가 생성하는 생각, 아이디어, 이미지를 결정하며 이는 감정을 자극하고 당신의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결정의 감정과 행동이 더해지면 결과로 이어집니다. 질 낮은 인식은 잘못된 결정을 낳고 나쁜 결과, 심지어 재앙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고품질의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들의 몸이 우월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인식이 뛰어나서 진보적이고 가치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항상 자신을 우수한 사람들로 둘러싸이게 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거절할 때는 단호하게 하라.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묘하게 거절하더라도 명확한 답을 주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희망을 품게 하는 모호함을 주지 마세요. 만약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당신이 해줄 수 없다면 그들은 다른 사람을 찾을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당신이 불분명하게 거절하여 그들이 당신에게 시간과 돈을 낭비하게 만든다면 급박한 상황이 되었을 때 당신이 도와줄 수 없다면 그들은 어떻게 손실을 만회할 수 있을까요? 단호하게 거절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을 애매하게 두는 사람들은 결국 보복을 당할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사람들을 만난다면 그들과 교류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문제를 자초합니다. 연애와 사업 모두에서 명확한 거절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모호한 희망을 품게 하지 마라. 당신이 명확하게 거절할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희망을 품는 것을 멈추도록 도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가지고 놀거나 예비 수단이나 오락 도구로 여기는 것은 그들에게 손실을 초래하며 이는 부정적인 결과를 활성화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평생 학습, 일한 후에 여유 시간이 있다면 평생 학습을 계속해야 합니다. 충분히 배웠다면 그 지식을 실제 업무와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자신을 한가하게 두지 마십시오. 돈을 벌고 배우고 육체적으로 훈련하기 위해 끊임없이 일하십시오. 한 시간도 낭비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이 원칙을 이해하지만 당신의 삶이 일과 학습에만 집중되어 있는지 스스로 되돌아보세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아세요. 몇 년 후 당신은 매일 끊임없이 발전했던 자신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안주하는 태도는 이롭지 않다. 발전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걱정 없는 젊은이들은 대부분 깨어 있지 못합니다. 이는 그들의 세상에 대한 시각이 동화 속처럼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980년대에는 행운의 기회 덕분에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일부 사람들은 자신이 재정적 자유를 얻었으니 더 이상 발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은 성공을 거두자마자 자만심에 빠져 이제부터는 삶을 즐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특별한 시기에 우연히 재산을 벌었을 뿐이며 세상의 발전 법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그들은 멈춰 서서 발전을 중단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시대에 뒤처졌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불안감은 깨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당신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얼마나 노력해야 하는지 인식하도록 돕습니다. 그로부터 당신은 삶을 소중히 여기고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좋은 패를 들고 있든 아니든 자만하거나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노력하고 계속 발전하십시오. 좋지 않은 패를 들고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내심을 가지고 각 패를 능숙하게 사용하여 게임을 흥미롭고 성공적으로 만드십시오.